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랙버드 파트너즈입니다. 셀트리온은 성장주인가 파트 1 들어가기.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본 내용은 저의 개인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과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성장주인가 시리즈에서는 셀트리온을 성장주 이야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4가지 관점에서 하나씩 살펴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배경지식 차원에서 시가총액 10위 이내에 들고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셀트리온이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 의약품의 분자 구조를 거의 유사하게 비슷하게 복제하여 오리지널 의약품의 효과를 내는 의약품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은 막대한 R&D 비용과 영업 비용으로 인해 가격이 매우 고가입니다. 이에 각국의 정부가 단순히 의료비 절감을 위해 오리지널의 가격을 낮추게 되면 제약회사들이 R&D를 아예 포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의약품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여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그 특허 기간이 끝나고 나면 각국 정부는 고가의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으로 인해 증가된 의료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이미 유럽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의약품에 대해서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대해서 점차 개방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 보험업계의 보장 목록에도 바이오시밀러가 추가되고 있는 것은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또 시장 규모만 본다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시장 규모의 오리지널 블록버스터급 약품 5개의 특허 기간이 만료가 되고 이것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또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각국 정부가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대해서 장려를 하는 건 맞는데 이러한 정책의 본질은 바이오시밀러 산업을 영위하는 제약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의약품과 경쟁을 유도하여서 자국의 의약품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시밀러의 수혜자는 결국 이제 그것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의약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와 그 지출을 부담하는 정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본질에 가깝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속담처럼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 라는 말처럼 바이오시밀러 산업에서는 열심히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실질적인 혜택은 정부와 약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받게 된다는 것이 핵심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3분기에 오리지널 레미케이트의 매출은 바이오시밀러의 영향으로 18%, 매출의 규모로는 약 2.2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이제 셀트리온 램시마, 미국의 경우는 이제 인플렉트라겠지만 약 이제 7,100만 달러 매출로 이제 그 부분을 채웠습니다. 이는 이제 시장의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축소되는 영향을 보여줬다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례는 바이오시밀러가 갖고 있는 맹점을 조금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러한 것을 이러한 이제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갖는 단점을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셀트리온의 지난 3분기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 연결 실적이 매출액 2,311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0.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736억으로 47.5% 감소하여 명백한 어닝 쇼크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순히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유망하다라는 논리는 다소 이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장에 진입한 퍼스트 무버만이 일정 기간 동안은 유의미한 이익을 창출하여 후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치열한 가격 경쟁과 영업을 통해서만 점유율을 확보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유망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셀트리온의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출시한 기간 동안, 상당 기간 동안
퍼스트 무버의 지위를 누렸고 높은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그리고 매출액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제 증명하듯 셀트리온의 높은 주가 상승률과 높은 밸류에이션이 이를 이제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출시하게 될 트룩시마나 호시마 같은 다른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무버가 아니라 이제 다소 후발주자로 시장에 진출해야 되고 이것은 이제 진출 시기부터 상당 수준의 가격 디스카운트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산업을 영위하는 셀트리온이 추가적인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내놓더라도 시장 점유율은 증가하겠지만 그에 따른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요약하자면 바이오시밀러라는 산업은, 즉 바이오시밀러는 브랜드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그 가치가 보존되는 그런 이제 제품이 아니라 단순하게 단가 싸움을 진행해야 되는 재화라는 것이 이제 저의 판단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쟁 우위 증가하는 매출액, 올바른 현금 흐름, 배당 요 4가지 관점에서 셀트리온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버드 파트너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